다양한 이커머스 사업을 코칭하고 있는 나유업이라고 합니다. 이커머스는 다 팔 수 있는 세상입니다. 소자본으로 누구나 창업이 가능한 온라인 세상이지만 그만큼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시작했다가는 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같은 걸 팔아도 10배 더 잘 파는 비결, 돈이 없어도 경험이 없어도 온라인 창업 성공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커머스 창업 열풍이라 불릴 만큼 많은 분들이 창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주변에 직장에 다니는 분들도 나도 한번 해볼까 하면서 물어오는 분들이 적잖게 있는데요. 가능하면 저는 하지 말라고 말려보지만 결국 수년이 지난 후에 조용히 문을 닫고 직장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창업자들의 폐업 마지막 순간에는 겨우 수십, 수백만 원이 없어서 망하게 되는 것을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결국 금융권, 지인들 할 것 없이 주변의 돈을 다 끌어모아서 마지막 순간에는 수백의 자금도 융통할 수 없는 상태에서 폐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장님들이 하는 이야기는 한결같습니다. 시간만 조금 더 있었더라면, 자금이 조금 더 있었더라면, 늘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이미 많은 시간과 자금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잘못 사용한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선 최소한의 자격은 필요합니다. 창업의 자격은 누구나 있는데 누구나 성공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커머스 사업은 100만 원 이하의 소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하고 따로 사무공간을 마련하거나 직원을 채용하지 않아도 회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창업을 너무도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 그만큼 경쟁자가 많고 폐업률이 70%가 넘습니다. 창업자 10명 중 겨우 3명만이 살아남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비 온라인 창업자분들과 초기 창업자분들에게 기초체력을 강조합니다. 기초체력은 누구나 창업할 수는 있지만 자격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자격을 갖추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입니다. 자격이 갖춰진다면 후에 체력을 쌓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외부에 있는 흐름을 활용해서 성장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감당할 체력이 없다면 성장 시기를 놓치게 되거나 엄청난 성장통을 겪게 됩니다. 기초 체력은 파는 기술을 탄탄히 한다는 것입니다. 팔아야 매출, 수익이 생기니까요. 온라인 판매 사업은 시작부터 매출, 수익 효과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기초 체력 첫 번째는 팔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 창업을 시작할 때 사무실을 구하고 장비를 사두고 직원을 구하고 시작해야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초기 창업은 사업이 아닙니다. 온라인 창업은 사장의 맨파워로 성장하고 운영되기 때문에 사장이 직접 움직여 파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사장은 제품 사입, 촬영, 편집부터 물류, 고객 응대, 재고 관리까지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다 할 줄은 알아야 됩니다. 사장이 없으면 장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다 갖추고 사업을 시작한다면 매출이 운영 비용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자금난에 빠지게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치열한 경쟁의 이커머스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해야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벌면서 매출을 만들어내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는 뜻인데요. 커뮤니티나 중고장터, 블로그를 활용해서 시작부터 돈을 벌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70년대에 조선소 설립 경험도 없이 외국 은행에서 500원짜리 거북선이 그려진 지폐를 보여주며 돈을 빌려서 조선소를 짓고 백사장 사진 한 장을 쥐고 미친 듯이 배를 팔러다니 정주영 회장은 결국 그리스 검을 해온 업자 리바노스를 만나서 26만 톤짜리 배 2척을 주문받고 조선소 건립과 동시에 2척의 배를 진수시킨 세계 조선사의 유일한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지금은 전설처럼 들려오는 현대 조선소 일화 역시 팔면서 시작하는 도전 정신을 보여줍니다. 무언가 기능을 갖추길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팔 것이 있다면 당근마켓, 중고나라, 인스타그램, 카페와 같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무언가 팔아보는 경험을 쌓아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물건을 어떤 경로로든 팔아보는 경험을 쌓으면서 파는 체력을 길러나가야 하는데요. 파는 경험이 쌓이면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목도 길러지고
고객 응대하는 방법 또한 저절로 생겨납니다. 다수의 성공한 이커머스는 커뮤니티로 시작했습니다. 패션 플랫폼 무신사 역시 커뮤니티로 시작했고, 다양한 인플루언서들이 운영하는 이커머스도 웹사이트를 구축하기 전에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를 통해서 판매해서 성공하는 것을 수없이 봐왔는데요. 모든 기능을 다 갖추고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판매해야 할 상품이 결정됐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시작부터 팔아봐야 됩니다. 블로그나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팔아보는 게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창업자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는 자사몰을 운영할 것인가, 입점몰을 통해서 판매할 것인가를 결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창업자가 가진 장점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영업 능력과 협상 능력이 뛰어나다면 여러 대형몰에 입점해서 일정 기간 동안 몰별로 각기 다른 딜을 진행하면서 안정적인 매출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수수료와 정산 주기를 잘 계산해 운영해야 되죠. 반대로 광고 예산과 운영 능력이 있다면 자사몰을 운영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광고 비용과 물류에 대한 지식, 웹사이트 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기초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창업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초 지식을 쌓은 후에 자사몰을 운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사몰과 외부몰 둘 모두를 운영하겠다면 판매 좌표를 설정하고 조율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자사몰에서 가격과 구성, 기간, 멤버십 등의 혜택을 조합해서 다양한 단독 상품을 만들어둬야 합니다. 외부몰에서 할인 행사 진행 시 자사몰에서 가장 잘 판매되는 구성이나 디자인을 단독으로 갖고 있어야 자사몰도 판매가 되는 거죠. 단순 할인 행사도 기간별로 나누면 되는데요. 첫날과 둘째 날은 자사몰을 통해서 단독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기존 우리 고객들에게 알려서 매출을 발생시킨 후에 외부몰에서 행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A 외부몰 행사는 월화 수요일 진행을 하고, B 외부몰 행사는 목금토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자사몰과 외부몰 모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사은품까지 포함한다면 매우 다양한 조합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옵션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다양한 채널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입점과 자사몰 모두를 놓치지 않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구매 패턴에는 크게 목적 구매와 충동 구매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목적 구매는 정해진 흐름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활용해서 이커머스는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매년 꾸준하게 수요가 있는 명절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기념일에 수요가 증가합니다. 소비자는 사전에 미디어를 통해서 이미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고 비교 과정을 거쳐 검색을 통해 구매하죠. 이러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영역이 광고 영역입니다. 주로 키워드 광고라고 불리는 네이버 검색 광고가 목적 구매 영역인데요. 데이터 해석과 운영이 비교적 매우 쉬운 편이면서 지속적으로 고객이 누적되어 쌓이는 장점이 있지만 단번에 큰 매출을 만들어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 목적 구매 영역에 해당한다면 포털 광고에 유리합니다. 반대로 충동 구매는 구매할 계획은 없지만 모객 과정 또는 접객 단계에서 소비자가 필요한 것이라고 느끼게 만들어서 충동적인 구매를 일으키는 영역입니다. 전통적인 비즈니스에서는 대형마트의 타임세일이나 홈쇼핑이 대표적이며 근래에는 SNS 영역에서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잘 만들어 고객을 유혹하는 능력이 있다면 매우 유리한 영역입니다. 단일 제품도 광고 효율만 잘 나온다면 단기간에 수백억의 판매가 가능하지만 지속적으로 고객이 쌓이는 구조가 아니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콘텐츠를 빠르게 소모한다는 특징이 있어서 콘텐츠 생산 능력과 운영 능력이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판매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기존에 없었던 아이디어 상품의 경우 기존에 검색량이 없기 때문에 충동 구매 영역에 해당합니다. 사실 두 영역 모두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먼저 내 상품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고 두 방법을 모두 활용할 수 있어야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하면 목적 구매 영역은 기존에 정해진 수요를 가져와 고객 데이터가 누적되어 쌓이지만 반대로 충동 구매 영역은 수요를 창출하지만 휘발성이 매우 강합니다. 근래에는 스마트 스토어는 포털 성격에 맞게 운영하고 자사몰은 SNS 영역으로 동시에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보지 않으려는 고객 심리를 활용한다면 더 높은 가격으로 많이 판매하는 게 가능합니다. 판매자들은 소비자가 싸게 사는 것을 좋아한다고 오해하지만 사실 가치 있는 구매를 더 좋아합니다. 싸게 파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템의 문제가 아닌 방법의 차이인 것이죠.
소비자가 극도로 싫어하는 게 손해보는 심리입니다. 판매가가 100원이 더 저렴한 것이 삶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객이 알고 있다면 당연히 더 저렴한 상품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세 가지 선택지 중에서 어떤 게 더 매력적인가요? A 상품은 26,000원 단일 제품이며 B 상품은 5,000원 미니 클렌저, C 구성은 A 상품 3개, B 상품 2개, 46% 할인으로 78,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사실 C 상품은 제가 팔고자 하는 구성을 미리 만들어 둔 건데요. 실제로 B 상품을 통해서 테스트해본 결과 A 상품만 판매하는 경우보다 70% 이상의 고객은 C 상품을 선택했습니다. B 상품은 구매가 없지만 팔리지 않는 옵션 B 상품을 만들어서 C 구성을 만들어 두고 구매 금액을 상승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게 실전에서 손해보지 않으려는 고객 심리를 활용해 구매 객단가를 높이는 방법의 한 예시입니다. 단일 제품만 구매하려는 목적이 있는 고객도 46% 할인을 받고 더 많은 상품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된다면 마치 손해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중에서 무언가 택일한다는 느낌보다는 세 가지 중에서 선택했을 때 소비자는 스스로 선택했다고 믿습니다. 고객이 이러한 만족감을 느끼도록 하는 건 역시 훌륭한 서비스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단일 제품도 수십 개의 옵션을 만들어 둔다면 단독 상품이 여러 개가 만들어지고 고객에게 더 좋은 선택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플러스입니다. 인류 선수라도 체력 훈련은 매일 해야 한다. 운 좋게 올림픽 결승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체력이 없다면 기껏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행운이 찾아와도 붙잡을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겠지만 온라인 사업에서도 역시 파는 체질을 쌓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템의 문제가 아닌 결국 파는 기술이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파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다양한 파는 방법과 루트가 보일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s like I never loved you, like I was never gone. All this time without you feels wrong, but when